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에도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금리 인하의 확실한 증거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금리 인하가 확실시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사이버트럭 램프업의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이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소폭 이렇게 오르면서 랠리를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각 한 0.2% 정도씩 올랐어요.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는데 과장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제조업 PMI 지수와 미국 고용 보고서가 미국 경기가 좀 안 좋나라는 우려감을 크게 키웠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발표되었던 서비스업 PMI 지수 50이 넘어가면서 서비스업은 괜찮구나. 그 다음에 미국 PPI 지수, CPI 지수도 지속해서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가 예측치와 이전보다 대폭 낮아지면서 기조적인 물가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크게 불러일으켰어요. 물론 CPI 지수도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이전 대비 그렇게 낮게 나온 수치는 아니었어요. 군원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6월달 대비로도 좀 높아진 수치가 나왔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더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도매 물가를 뜻하기 때문에 8월달 CPI 지수가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발표되었던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활용 점정으로 나스닥 위주의 주가 반등을 크게 불러일으켰어요. 소매 판매 지수는 8월 15일에 발표가 되었는데 예측치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고 이전 대비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둥이 솟아올랐어요. 이에 더불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경기 아직 괜찮구나 나스닥이 이러면서 2주 동안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11월 달 이후 가장 큰 주간 반등세, 주간 상승세라고 해요. 우리가 이 점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은 증시는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이렇게 삐걱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급한 하락이 있었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8%대 하락이 있었고요. 니케이 지수도 하루 만에 12%가 떨어지는 폭락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증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올리려면요. 좀 무던한 성격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질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미국 경기가 좀 굳건하다, 아직 괜찮다라는 지표 발표로 인해서 9월 18일에 다음 FOMC 회의 때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많이 내려왔어요. 8월 초 7월 말만 하더라도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70% 수준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27.5%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9월 18일에 금리 인하가 한 100% 정도로서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연내 2차례에서 3차례까지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베이비 스텝 3차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75%포인트 정도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4.75%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느냐? 이 그래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역시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는 물가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 지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5년 동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풀린 유동성 때문에 CPI가 거의 9%대까지도 갔었죠. 이 밝은이 하늘색 막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되었던 CPI 헤드라인 기준으로 2.9%인데요. 연준이 항상 말하기를 2%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2.9%니까 어느 정도 높은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쉘터 CPI가 있습니다. 주거비 CPI가 되겠어요. 주거비 CPI도 거의 최근 1년 반 동안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5%대로서 높은 수준이죠. 다만 주거비를 뺀 CPI, 여기 보시면 CPI excluding shelter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CPI, 즉 우리가 밥을 먹고 이동하고 물건을 사는 데 들어가는 그런 CPI라고 볼 수 있겠죠. 이 CPI 지수는 현재 1.73%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연준의 목표치 2% 이내로 내려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1년 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정도의 물가 수준이라면 연준이 금리 인하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경기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달에는 미국 뭐 대선도 있죠. 정치권의 압력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어쨌든 결정적으로 현재 이 주거비를 제외한 CPI가 2%대 이하로 내려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주거비 CPI 역시 여전히 뭐 5%대로 높은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기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거비를 제한 CPI가 2%대 이내로만 계속 머무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금리 인하 기조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증시가 괜찮은 반등세를 보여주었고요.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8월 29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를 틈타서 좀 변동성이 심해질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젠슨 황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의 향후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잭슨 홀 미팅이 있어요. 연준 위원들이 뭔가 휴가지에 가서 3일 동안 뭐 세미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도 뭐 성명 발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달 금리 인하가 확실시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분위기를 돋굴지 아니면 기대감을 좀 완화시킬지 그 기추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그다지 좋은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9월달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를 미리 뭐 얘기를 해가지고 증시에 불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보수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요. 자, 어쨌든 나스닥이 2주간 큰 반등세를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아트라운 TV가 보는 기준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기조적인 상승세가 일어나는데 자, 아직까지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자, 그리고 9월달 금리 인하 시점에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안전벨트 꼭 붙들어 매시고 아트라운 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슬라도 나스닥의 반등세와 함께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0.92% 상승한 216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두 개 하늘색 선을 그어 보았는데요. 이 사이에 들어온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약 한 235불 정도가 되겠네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잘 나오고 9월달 금리 인하에도 돌입을 하고 특히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FSD 기술의 발전이 중요하죠. 로보택시 공개일은 10월 10일 전까지 FSD와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의 반등세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 공개일이 늦어진다라든지 FSD와 관련된 신기술들이 10월 10일 전까지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 또는 횡보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최근 방송에서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카메이커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했는데 테슬라는 공개를 안 했었어요. 자, 하지만은 뭐 국내 미디어의 비판 여론 때문이었는지 테슬라도 배터리 제조사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미 알려드린 것과 똑같아요. 파나소닉, LG, CATL 정도. 여기 빠진 거는 BYD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테슬라에는 BYD 배터리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내 미디어들이 테슬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를 늦게 올렸다라든지 정부 웹사이트에만 올렸다라든지 테슬라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다라든지 비판 여론이 아직도 커요. 역시나 대부분의 미디어의 광고주들이 뭐 현대기아차 같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인지 테슬라에게는 비우호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저는 이미 이와 관련돼서 배터리 정보를 알려드렸고 테슬라의 배터리는 국내 뭐 LG 솔루션을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글로벌 1위부터 3위까지의 업체들을 대부분 쓰고 있다라고 했어요. 파나소닉이라든지 CATL이라든지 뭐 글로벌의 4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들입니다. 이미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테슬라에게 배터리를 공급해 왔기 때문에 그 안정성은 이미 입증이 된 회사이고요. CATL의 LFP 배터리는 100% 완충을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성이 탁월하면서 오히려 완충을 더욱더 권장하고 있는 배터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뭐 간밤에 이렇게 불이 났었습니다. 이게 보면 모델 X인데요. 모델 X에 지금 화재가 났어요. 다행히 불은 빨리 꺼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난 화재예요. 이런 식으로 소방수들이 지금 불을 잘 끄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뭐 국내 뉴스나 미디어에 이 화재 사건이 올라오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토요일 아침이 되었으니까 많은 또 안 좋은 퍼드성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행스럽게도 배터리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상을 자세히 본 모 기자분이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휠이라든지 외장색 변경 등이라든지 튜닝 흔적들이 보이는데 아마 전장류에도 튜닝 흔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튜닝 때문에 불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차량의 튜닝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튜닝을 하게 되면 화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장과 관련된 부품들은 튜닝을 하지 않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번 벤츠 화재랑은 너무 다른 게 벤츠는 지하 주차장에 멀쩡히 서 있는 상황에서 가장 화재 위험성이 낮은 상황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어제도 사이버트럭 판매가 이렇게 순항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분기 전기 픽업 트럭 1등이 올랐고 10만 불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도 1억 3천만 원이 넘는 고가 럭셔리 차량에서 6월 달에도 판매 1등, 7월 달에도 판매 1등, 미국 시장에 연 2개월 동안 1등을 보여주고 있다. 판매량 1등으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램프업의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테슬라 차량 판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사이버 트럭 전용 쿨러 박스, 아이스 박스가 되겠어요. 700불 정도라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오토 프렁크, 그러니까 프렁크에 딱 맞는 사이즈로 개발이 되었어요. 여기 사이버 비어들도 뭐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굿즈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램프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중국어가 적혀 있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있습니다. 번호판까지 달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에도 사이버 트럭의 뭐 공식 출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공식 번호판을 부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승인이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중국 시내에 사이버 트럭이 돌아다니는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공식 번호판까지 붙어 있어요. 중국에도 사이버 트럭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배터리는 4680을 전적으로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이 잘 팔리고 있고 램프업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가임에도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4680 배터리를 사이버 트럭에 지금 몰아놓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4680 배터리가 잘 나오면 나올수록 램프업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해 하반기가 되면 4680 셀을 테슬라에 납품하겠다라고 연초에 밝혔는데요. 4680 생 램프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근로자들을 재배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4680 셀 생산 공장인 오창 공장에 작년 하반기에도 대기 인력 288명을 전환 배치를 했고요. 자, 이번엔 102명을 이번 8월 달에도 또 전환 배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전기차 캐즘 구간에 현재 빠지면서 특히 국내 카메이커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1분기 57.4%밖에 안 되고요. 2022년 73%, 2023년 69%에 비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낮아졌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판매량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팔리는 곳에 노동력을 더 배치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사이버 트럭 진짜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가 되어지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사이버 트럭용 FSD는 근데 없어요. 이번 8월 달에 이내 사이버 트럭용 FSD 12.5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인데 어서 빨리 FSD까지 나오면 사이버 트럭이 더 절찬리에 판매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전까지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테슬라입니다. Actually Smart Summon ASS, 즉 원격 호출 기능이 되겠죠. 핸드폰을 통해서 차를 자기가 있는 위치까지 불러내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니쉬 기능, 오토파크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승객이 내리면 혼자 차량이 스스로 사라지는 거죠. 승객을 아무도 태우지 않고 혼자 이동해서 자, 어디에 주차를 해 있든지 다음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돌아다니든지 그게 바로 베니쉬 기능이 되겠어요. 자, 이러한 기능들이 8월달 이내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발전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10월 10일에 대한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현재 테슬라 주가 반등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만 굉장히 낙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10월 10일 공개도 8월 8일에서 연기가 된 거죠. 일론 머스크 타임은 연기가 많이 되더라는 것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상당히 낙관적인 날짜를 제시를 하고 개발자들을 들들 볶는 것 같아요. 어려운 목표를 제시해서 개발자들과 근로자들의 업무 역량을 최대한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법인 것 같습니다. 전략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